자, 여러분, 지금부터 즐거운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부족한 부분인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삼국 통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 거꾸로 수업에서 10분 정도 제작하는데요. 목소리가 그 시간 때문에 약간 빠를 수도 있고, 좀 약간 발음이 어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부분 할 때 여러분 꼭 지도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역사는 지도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요, 상당히 축약된 부분을 설명하니까 중간중간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과정. 여제동맹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나당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나당 전쟁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집중해야 되는 게, 먼저 그 당시에 신라가 좀 전성기를 마지막에 거쳤는데,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서 신라를 칩니다. 그때 642년에 합천, 그러니까 대하성이라고, 그 당시엔 대하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전투가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김춘추가 사의를 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딸도 죽고 사의도 죽고 김춘추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죠. 자, 이 위기를 김춘추는 무엇으로 타개하냐? 바로 외교로 타개합니다. 외교. 자, 외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춘추는 왕위 서열에서 여러분 그 왕위를 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 외교를 통해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죠. 자, 이 외교를 통해서 먼저 김춘추는 외와 고구려에 먼저 구원을 요청합니다. 저기 백제가 치는데 이걸 좀 도와주세요. 당시 신라의 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구려와 외의 힘을 빌렸는데, 외와 고구려를 거절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고구려에 거절할 때, 그때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을 때 도와달라 그렇게 하니까 연개소문에, 야, 그럼 니네가 우리가 뺏었던 땅을 돌달라. 김춘추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는데, 이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김춘추가 썼던 방법이 유명한 방법이죠. 돈으로서 매수했고, 자,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느냐 하니까 그 고구려의 고위 관리가 이랬다죠. 구토지와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간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걸 통해서 김춘추는 그렇게 그 신라가 갖고 있는 지금 한강의 땅을 고구려에 돌릴 것처럼 하고 벗어났다 합니다. 위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누구와 연합을 하냐? 당나라와 연합합니다. 그럼 당은 왜 여기서 신라와 연합을 했을까요? 한번 선생님 이야기를 하자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당나라 누구? 이세민, 강태중이죠. 이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결국 고구려를 정벌해 못하죠. 자, 이 상황에서 뭐야? 새로운 방법을 김춘추가 제시합니다. 선생님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당나라가 이렇게 고구려를 계속 쳐들어갔는데 성공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러죠. 아니다. 고구려를 먼저 치지 말고 어디를 먼저 치면 된다? 그렇죠. 백제를 먼저 쳐서 뒤를 공략을 해라. 그럼 누가 도와준다? 우리 신라가 도와줄게. 이렇게 합니다. 이 전략이 처음엔 안 되다가 나중에 당태중에서 그 아들로 바뀌면서, 당구종으로 바뀌면서 이 전략을 결국 당나라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제 동맹은 고구려와 백제죠.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는 서로 연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랬죠. 자, 여제 동맹으로 신라를 공격하고, 여기 나오죠. 신라는 나당문맹 체결되는 원인 선생님 얘기했죠. 그다음 백제의 공격, 백제를 공격했는데 이 연도는 660년도입니다. 이때 우리 쳐들어갈게 했을까? 기습을 했습니다. 여기 백제의 공격 의자왕이 향락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향락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역사는 여러분, 자, 후대 사람들이 쓸까요? 현 시대가 쓸까요? 그렇죠. 후대 사람들이 썼던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썼기 때문에, 혹 어떤 자들은 이건 삼국사기에 쓴 김부식이가 경주 김씨라 신라 유리가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또 겪어봐야 알죠. 자, 그래서 백제가 공격해서 멸망을 했어요. 660년이죠. 그러자 백제는 그냥 멸망을 했을까? 이제 백제를 살리자 이렇게 했을까요? 살리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백제의 부흥도 이끌었던 사람이 복신, 도칩인데 헷갈리면 복도라고 생각해요. 복도. 여러분 복도 잘 지나가죠? 복도. 그 다음 나오는 게 흑치상지라고 있는데, 이 흑치상지는요, 이빨이 검같아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흑치상기 이빨이 검은 족수들이 필리핀에 있답니다. 좀 재밌죠? 자, 이 상황에서 결국 백제는 하지만 요즘 여러분 교류사 쪽에서 좀 약간 중시되는 게 백강 전투라고 합니다. 백강 전투를 벌여요. 이 백강 전투는요, 지금의 금강 하구에서 벌이는데 여기에 전투의 특징은 백제와 외연합군과 신라와 당이 연합합니다. 이때 외에서 엄청난 병력을 보내요. 그 당시 외 모든 총력을 써서 혹자들은 아니 역사상으로도 거의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백제와 외의 왕실 관계는 혼인 관계에 이르렀고 아주 중요한 동맹이라고 모두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특이한 건 그 당시 뭐 운명이 당난지 몰라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인원이 더 많았던 백제와 외군이 졌답니다. 그 전투 백강전을 지면서 이 동아시아에서의 판도는 또 한 축이 새로 무너지고 새로운 축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 백제가 무너지니까 어디가 힘들어? 이제 고구려만 남죠. 이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특징이 연개소문이 있을 때는 다 막습니다.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과 연남건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때? 형제끼리 싸워. 둘이 이복 형제야. 이 싸우는 과정에서 연남생이 살기 위해서 국내성을 갖고 당나라를 투항하니까 이 다음의 싸움이 여러분 어디로 흘러? 네, 고구려의 불리하게 흔들면서 결국 동생인 연정토도 다 귀순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부 분열이 상당히 무섭죠. 그러자 근데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특이한 건 이 안승과 건모장이 일어나는데 특히 안승 이름 잘 기억하세요. 안승은 나중에 신라 사람들이 익산에다가 쳐줘서 야, 네가 우리 연합하자 고구려야.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나중에 나오지만 보덕국이에요. 보덕국. 네. 안승을 보덕국의 왕자로 세우면서 또 고구려군을 살살살 도와줘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죠. 자, 그러면서 대당전쟁에서 승리했어. 이제 이거는 죄송합니다. 한 군데 빼놨는데 여러분 왼쪽에 지도를 한번 다시 넘어가 보세요.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 전투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꼭 기억해야 될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 나오는 매수성 전투, 매수성. 지금의 경기도 의정부와 의정부.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로 양주 지역이 양주. 의정부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부대찌개 유명한 그쪽이죠. 양주. 원래는 양주시에 속했던 지역이에요. 자, 이 의정부 지역에서 매수성 전투 여기서 크게 한번 이기고 마지막에 결정달을 팍팍 날려요. 어디서? 기벌포. 금강하구에 있는 뻘입니다. 여기서 당나라 군을 탁 전투에 승리요. 이게 매수성 기벌포 전투를 꼭 별표 자 2개씩 치시고 꼭 기억하세요. 매수성 기벌포 전투 나오면 무슨 전쟁? 나당 전쟁. 자,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삼국 통일을 합니다. 특이한 거는 그 당시에 당나라의 국제 정세가 단지 그 신라에만 진 게 문제가 아니라 당나라도 당시에 네, 유목민족들의 공격을 받아 당나라도 신라에서 병력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있는데 평가는요 크게 장점, 그러니까 평가를 비판하는 점이 있고 장단점인데 흔히 삼국 통일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 무엇이냐? 주민 간 통합을 뜻했어요. 또 하나가 뭐냐? 민족의 문화 형성 또는 민족을 형성했다. 민족 형성의 기틀 마련. 단점으로 무엇을 꼽냐? 안타깝다. 우리 영토를 잃었다. 자, 영토가 축소됐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외세까지 끼어들어야 되냐? 외세 세력을 빌렸다. 외세 세력 의존.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